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청주시의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의사 일정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024년 시정계획 보고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 일정을 말씀드리면 감사관, 인사담당관, 기획행정실, 청주기록원, 소관에 2024년 시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 일정 제1항 2024년 시정계획 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2024년 시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 2024년 시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는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설명이 끝난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민철 감사관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등 소개 및 시정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신민철입니다. 평소 감사관 소관 업무에 격려와 지원해 주시는 이완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계획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인사이동한 팀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찬영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영배 조사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감사관 소관 2024년 시정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조 기본 현황입니다. 감사관은 6개 팀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조 감사관 비전 및 전략 목표입니다. 적극 행정 예방감사 함께하는 청렴청주 부서 비전 달성을 위해 4대 전략 목표 아래 7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추진 과제에 대하여 오늘은 4개에 대해 설명드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먼저 9조 적극 지원 소극 방지형 종합감사입니다. 3년 주기로 이루어지는 감사로서 올해는 26개 기관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적법성, 적정성 검토를 통해 대안을 제시하는 지원 감사를 하겠으며 관례답습, 업무 방치, 민원 처리 지연 등 소극 행정에 대하여는 엄정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 결과 이행 실태 및 처분의 실효성을 위해 감사 처분 요구사항 등에 대한 이행 실태를 연이에 점검을 하고 올해는 특히 법률상 안전에 관한 조항 이행 실태를 전수 점검하겠습니다. 10조 반부패 청년 시책 추진을 통한 청렴 청주 교원입니다. 올해 청렴도 1등급 목표로 매진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청렴 활동 강화를 위해 공사, 용역, 인허가 및 민원 경험 시민을 대상으로 연 2회 청렴 알림 문자를 발송하는 시책을 새롭게 추진하겠으며 민간 거버넌스 참여를 통한 청년 시책 공유와 지역 기반 청년 문화 확산을 유도하겠습니다. 고위공직자 청년 리더십 강화를 위해 청렴 한마디 챌린지, 나에게 보내는 청년 엽서, 청렴 실천 추진단, 간부 공무원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직자 부패 인식 개선을 위해 청년 문화 콘서트를 확대 추진하고 청년 마일리지, 일일 청렴 자가학습, 공직 생애 주기별 특화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사의 부정비리 차단을 위해 부패 집중 신고 기간 운영, 공직비리 감찰 전담반, 공직비리 익명신고센터 운영을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깨끗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8급 이하 직원으로 청렴 주니어 보드를 구성하여 청렴 아이디어
청렴 아이디어를 발굴하겠으며 전 직원 대상으로 갑질 점검의 날 운영도 하겠습니다. 12조 안전하고 뇌실 있는 건설행정구현입니다.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중심 감사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50억 이상 공사에 대해 특정 감사를 하고 피해 예방 대책 수립, 이행 적정 여부를 점검하겠습니다. 각종 시설물에 대해 법령상 안전점검 의무 준신 실태를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건설공사 품질 시험계획 운영 등 품질관리 실적을 점검하여 부실 시공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13조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보조금 감사 강화입니다. 올해 2년 주기 감사 대상 21년부터 23년도 36개 부서 985개 사업에 대해 회계 처리와 정산 적성성, 허위 및 과다 청구, 목적의 사용 등에 대해 사업 부서의 지도 점검 및 적정 처분 여부를 중점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2024년 우리 시는 58개 부서 1009개 민간 보조 사업이 있습니다. 보조 사업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을 추진하고 담당 공무원 맞춤형 보조금 교육을 통해 올바른 보조금 집행 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4년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민철 감사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왕 인사 담당관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등 소개 및 시정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평소 인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완복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인사담당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30일자 인사회의 등에 따라 새로 오신 이순미 공무직 지원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담당관 소관 2024년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본 현황입니다. 인사담당관은 총 5개 팀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비전 및 전략 목표입니다. 인사담당관은 시민 지향 성과 창출,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부서 비전으로 삼고 4개 전략 목표, 7개 추진 과제를 설정하여 성과 중심의 활력 있는 조직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추진 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분명한 성과에 상응하는 평가 구현입니다. 첫 번째, 평정 시스템을 개선하여 업무 성과에 따른 금평을 강화하겠습니다. 근무 성정 평정 과정에서 평정자와 확인자 간의 협의 기능을 강화하여 평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실적 가산점이 높아도 경력 평정점에 의한 업무 성과 반영이 일부 미흡한 경우가 있어 직급별 경력 평정 만점 도달 기간을 단축하여 일정 경력 기간이 충족되면 동등한 위치에서 업무 성과 중심으로 평정하도록 개선하였고, 특별 현안 과제 해결 공무원에 대한 실적 가산점을 1점에서 3점으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두 번째, 특정 업무 및 직위 담당자에 대한 인사 우대 강화입니다. 경무에 시달리는 직원들이 우대받는 성과 중심의 조직을 만들기 위해 1년 단위로 경무 기피 업무를 선정하여 인사 우대를 실시하고 공모시기를 대상으로 실적 가산점을 부여하여 공약, 핵심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재난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23년 11월 인사규칙을 개정하여 재난안전관리 업무, 근무 경력 가산점을 신설하고 안전정책과 재난관리팀, 자연재해 대비팀, 축산과 가축 박역팀을 해당 직위로 지정하였고 근무 기간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요 직무급 수당 지급자를 현재 경무 기피 업무 담당자에서 공모주기 팀장, 재난안전관리 근무자까지 확대하여 힘든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는 직원에게 체감 만족의 실질적인 보상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 일하는 즐거움, 성과 창출형 핵심 인재 양성입니다. 최근 MZ세대의 퇴사율이 높아지고 조직 및
직무 적응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직원이 늘어남에 따라 신규 공무원을 대상으로 잡 크래프팅 조직 적응 교육을 실시하여 공직사회 동기부여를 강화하고 빠른 적응을 돕겠습니다. 또한 소통하는 공직 문화 조성을 위해 코칭 대인 기술 교육과 미래 행정 변화와 트렌드를 반영하는 명사 초청 강연, 상시 학습 체계 강화로 직무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 일 중심의 적재적소 맞춤형 인사 강화입니다. 일과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 운영을 위해 업무 능력에 따른 발탁과 개인 및 부서 특성을 반영하는 맞춤형 전보를 실시하고 5급, 6급 승진 대상자의 업무 성과 심사위원회를 운영하여 업무 실적을 브라인드 평가함으로써 승진 유명의 공정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어학 능력, 특수 민간 경력, 자격증 소지자 등 우수 능력자를 발굴하여 인적 관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적재적소에 맞는 인사를 운영하겠습니다. 12쪽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효율적인 조직 설계입니다. 대내외 정책 방향과 행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탄력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현재 조직 분석을 실시 중에 있으며 결과를 종합 검토하여 상반기 중 조직 개편을 준비 중으로 재난재해 대비를 위한 안전기능 확대와 민선 8기 비전과 주요 핵심 사업 등 필수 분야 기능 보강을 위한 조직을 구성하여 시민들의 행정수에 맞춰 변화하는 유연한 조직을 운영하겠습니다. 13쪽 행복한 직장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다양한 후생복지 사업으로 활력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청주시 맞춤형 복지 운영 기준을 개정하고 기본 포인트를 100에서 108만 원으로 인상하여 자기개발을 위한 선택적 복지제도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학예 휴양소 및 사계절 휴양소, 맞춤형 심리상담, 예방접종 지원 등으로 몸과 마음의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고 활력 넘치는 일터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 체계적인 공무직 기간제 인력 지원과 15쪽 소통과 협력의 건강한 노사 구축은 유의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사담당관 소관 2024년 시정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영 인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률 기획행정실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등 소개 및 기획행정실 시정계획 총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이상률입니다. 기획행정실 소속 과장부터 직제 순으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남석화 정책기획과장입니다. 김남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최원근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이민수 민원과장입니다. 장민현 회계과장입니다. 임명수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경란 청주기록원장입니다. 다음은 지난 1월 정기 인사로 기획행정실로 새로 오신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 김선숙 규제개혁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정책과 이은욱 민방위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민식 통합관제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 민윤정 계약 2팀장입니다. 정보통신과 임원영 통신지원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기획행정실 소관 2024년 시정계획을 총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기획행정실은 총 6개과 1개 사업소 29개 팀으로 17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안전청주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부서별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올해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담당 부서장이 핵심 사업 위주로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남석하입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시정계획 주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시정조정 창의정책 추진으로 청주의 혁신성장견을 위한 5가지 추진 전략 달성을 위해 11개의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10조 정책개발 홍보 및 시정 종합조정 기능 강화입니다. 정부 정책 방향을 분석하여 시정에 접목하고 민선 8기 역점 사업을 선정 관리하는 등 88만 시민이 시정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홍보하겠습니다. 정책 조정 사항 및 협업과제 발생 시 신속하게 정책 조정 회의를 운영하고 시정 현안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보다 체계적인 종합 조정 기능을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신속한 공약 추진을 위한 A2Z입니다. 민선 8기 공약이 성실한 이행을 위해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사업별 이행 점검을 강화하여 투명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시 홈페이지를 개편해 공약 추진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약 이행 시민평가위원회를 통해 분기별 추진 상황 점검, 공약 사업 전반에 대한 현행을 실시해 시민들의 이해를 돕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시정의 발전을 이끄는 평가 운영입니다. 업무별 성과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시정 운영의 능률 향상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154개 전부서를 대상으로 하는 시정평가와 5급 이상 공무원 성과 계약 평가를 추진합니다.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확보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 워크 다이어트 불필요한 업무 줄이기입니다. 조직 내 관행적이고 불필요한 업무를 발굴하여 직원 부담을 줄이고 꼭 필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생산적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으로 행정 소유가 없는 업무는 일모를, 행정 절차 간소화가 필요한 업무는 개선을, 유사 중복으로 예산 및 행정력 낭비가 우려되는 사업은 통합하여 업무 피로도를 개선하고 시민을 위한 가치를 창출하는 데 꼭 필요한 일에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희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는 소통과 협력으로 행복한 청주 실현을 위해 소통과 참여로 동행하는 시정 추진, 일하고 싶은 행복한 일터 조성, 시민과 함께하는 자치 실현, 공간과 협력으로 상생도시 청주 실현 등 4가지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11개 추진 과제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 과제 11개 중 5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통과 공감으로 동행하는 시정 추진입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읍면동 현안 건의사항을 견청하는 연두 순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 건의사항은 총 119건으로 2024년 1월 31일 현재 77%를 해결했거나 해결 중에 있습니다. 읍면동 건의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 맑고 깨끗한 청주 만들기입니다. 청주시 전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맑고 깨끗한 청주 만들기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 1월 시산하 전 부서의 추진계획 보고회와 2월 읍면동의 자체 계획 보고를 실시하였고 향후 분기별 추진사항 보고 우수부서와 단체의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청주시 모든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실천운동을 추진하여 맑은 거울 청주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일의 효율을 높이고 직원 역량 증진을 시킬 수 있는 조직 분위기 형성을 위해 원도심 소공연장, 영화 관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직원 문화놀이, 일과 삶 균형을 위한 가족과 함께하는 힐링 캠프, 경무 깊이 업무 지원 직원들을 위한 몸마음 치유 생태문화 체험, 현안 고질 민원 담당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힐링 문화 탐방을 실시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공약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주시 자원봉사센터 이전 신축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5월 공사 착공을 통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활동 공간을 확충하여 봉사 환경 조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시민 기부자가 공감하는 고향사랑 기부제 추진입니다. 2024년도 기금 목표액은 2023년 목표 모금액보다 약 1억 원 상향한 400억 원을 모금을 목표로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출향인 관리와 작년 기부자 통계를 바탕으로 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기부 인구를 확보하고 기부자를 위해 다양하고 품질 좋은 답례품도 지속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기부자의 예우를 위해 지속적인 기부로 이어지도록 명예의 전당 운영뿐만이 아니라 기부자 대상 관련 관광 프로그램 연계 추진을 신규 실시하여 기부자에게 대한 예우를 강화하겠습니다. 그 외의 보고 자료는 서명으로 가름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최홍건입니다. 37쪽 안전정책과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청주 구현을 부서 비전으로 재난상황 총괄 관리 등 4대 추진 전략과 12개 추진 과제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8쪽부터 39쪽 재난대응 시스템 개선입니다. 자연재해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책으로 첫째, 풍수의 대응 시스템 개선을 위해 전 부서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매뉴얼을 수립, 시사나 전부서 교육을 통해 유형별, 지형별, 취약시설별로 명확한 임무 부여를 구체화함으로써 항시 치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체계적이고 항구적인 복구계획 수립 및 추진으로 피해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둘째, 재난안전상황실 인력 충원과 통신막 추가 구입, 24시간 2인 1조 교대 근무를 통해서 재난 대응 전문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셋째, 이상 기후 및 늘어나는 각종 재난사고 대응을 위해 안전정책과 조직을 가칭 안전정책과와 재난대응과 2개 과로 분과를 추진하여 사전 재해 예방과 재난대응 상황을 상호 협업을 통해 방제 조직력을 키워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위하여 국가기관 등이 대형공사 추진 시는 사전 협의를 통해 비상상황 대비 긴급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부터 유관기관 상설 배치와 긴급 장비 필요시는 공유협조 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사 구축 시 재난안전부서와 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안전상황실, CCTV 관제센터, 콜센터를 일원화 배치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대응 협업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40쪽 자연재해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 추진 기간에는 태풍, 호우 등 기상예보를 상시 주시하고 비상근무 체계를 구축 운영하여 풍수에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폭설, 한파 등 겨울철 신속한 자연재난 대비를 위한 4대 전략과제를 마련하여 결빙 취약구간 사전 예찰, 관리청 간 동시 제설, 긴급 제설 투입 상차 대기, 구청 간 제설기지 공유로 가까운 전진기지 상차를 통해 신속한 제설 대응 체계를 운영함으로써 자연재해에 대한 사전 예방부터 복구까지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1쪽 계획부터 실정까지 올인원 재난관리입니다. 재난 상황에 대비하여 시청부터 읍면동까지 매뉴얼부터 실제 상황까지 하나된 재난관리를 위해서 재난행동 매뉴얼을 우리 시에 맞게 재정비하고 그에 따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습니다. 전 직원이 공유 가능한 재난 현장 수습 활동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재난 매뉴얼을 바탕으로 지진 대피 훈련 등 실제 상황에 준하는 안전 항복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추진 과제는 서면으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안전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이민수입니다. 민원과 2024년도 시정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53쪽 민원과 부서비전 및 추진체계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부서 비전을 정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민원 처리 관리, 공정하고 신뢰받는 시민중심 민원행정 구현, 시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정보 공개 제도 운영, 시민과 소통하는 365 민원 콜센터 운영 등 4개의 추진 전략과 11개의 추진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54쪽 유기현 민원 관리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55쪽 시민권리구제 무료 법률 상담실 운영입니다. 전문가 법률 상담을 통한 청주 시민의 생활 속 법률 문제 해결 지원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실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2024년도 확대 변경 내용으로는 개최 횟수를 2023년도 월 1회에서 2024년도에는 월 2회로 2배 늘렸으며 상담 인원을 매월 20명에서 24명으로 상담가는 월 5명에서 6명으로 증원하였으며 매월 1일 선착순 접수만 하던 방식을 상시 접수로 변경함으로써 시민이 언제나 항시 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56쪽 시민행복도우미 청주 365 민원 콜센터 운영, 57쪽 국민신고 관리는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58쪽 정보공개 청구 관리입니다. 고객의 수요를 분석하고 사전 공표를 확대하여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로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2024년도부터 정보공개 청구 건수뿐만 아니라 자료 요구량이 급증하였습니다. 2022년도 3,644건에서 2023년도에는 4,527건으로 883건이 증가하여 24% 증가하였으며 건당 요구량도 점점 방대해져 기간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매뉴얼을 수시 정비, 사전 제공함으로써 시장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 권리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9쪽 콜센터 다빈도 키워드를 이용한 시민의 소리 제공입니다. 2023년도 콜센터 고도화 사업을 완료함에 따라 상담 내용을 실시간 음성 문자 변환 시스템으로 구축하여 상담자를 축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올해 2월 후반부터는 콜센터 상담 데이터베이스에 구축된 자료에서 빈도가 많은 단어, 문장, 키워드를 추출하여 시사나 전 부서와 시민 소통 플랫폼인 청주 톡톡에 주 1회 공유하여 소통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민원 정보를 분석하고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민원 예보제를 실시함으로써 시민이 필요로 하는 청주시 정책 및 행정 서비스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0쪽 추진과제 7부터 64쪽 추진과제 11까지는 계속 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공정신뢰의 회계행정,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라는 부서 비전 아래 5개의 추진 전략과 10개의 추진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겠습니다. 먼저 68쪽입니다. 지역의 활력을 지역업체 우선 계약입니다. 2023년 지역제품 구매 실적은 전년도 대비 8% 상승한 94.3%를 달성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지역업체 계약률 제고를 위해서 관해업체 계약 사유를 분석하여서 컨설팅해주는 1:1 개선 방안 핀셋 컨설팅을 실시하고 한 개 업체당 5건까지만 계약하는 수의 계약 상한제를 철저하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주기적인 실적 점검 및 부서 점검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수익성과 유동성을 높이는 자금 관리입니다. 재정 자금의 안전성을 기본 바탕으로 하고 시기별 지출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자금 수요를 세밀하게 조사 예측하고 금리 변동 상황을 철저하게 모니터링, 장단기 예금에 분산 배치하는 등 경기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이자 수입 증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공유재산 대장 및 관리부서 현행화입니다.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지적공부 간의 불일치 해소를 목표로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누락된 재산, 등록 오류 재산을 조사 및 등록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대장을 철저히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실제 이용 현황과 재산관리부서가 맞지 않는 재산을 조사하고
이용 현황에 따라 재산관리부서를 수시로 매칭함으로써 관리 주체를 명확하게 하는 원활한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2쪽 알기 쉽고 신속 정확한 회계입니다. 회계 지도 점검, 일상경비 지출 내역 검사, 보통예금 계좌 정기 점검 등 수시 주도 점검을 통해서 투명한 회계 질서 확립을 도모하겠습니다. 특히 찾아가는 맞춤형 회계 교육, 실무 교육을 전 부서 대상으로 실시함으로써 회계 업무 담당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나머지 6개 추진 과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주요 시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시정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소통, 공감, 행복도시 청주 실현을 위해서 3개 전략과 9개 세부 과제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82쪽 정보화 산업 통합 관리 추진체계 구축입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정보화 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수행 관리를 위하여 정보화 사업 통합 관리 추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정보화 사업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절차 및 타당성 검토 기준을 마련하고자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예산 편성 전 사업의 필요성, 내용의 충실도, 타 정보화 사업과의 중복성 등을 총괄적으로 검토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85쪽 굿모닝 행정포털 시스템 클라우드 전환입니다. 청주의 대표 관문 시스템인 굿모닝 행정포털 시스템이 노후화됨에 따라 하드웨어는 클라우드 인프라로 전환하고 운영 중인 프로그램은 고도화하여 행정 업무의 전산화를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신규 투입하는 장비를 작년 클라우드로 전환한 온나라 문서 시스템과 인프라를 통합 구축하여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고 사용량에 따른 자원 관리 배분으로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기반의 굿모닝 행정 포털로 고도화하여 업무 지원 서비스 추가 개발 및 운영과 유지 관리가 원활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양방향 문자 메시지 서비스 실시입니다. 수신 기능이 없어 시민 요청 상황을 신속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시민들은 본인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방문, 팩스, 전화 등 다른 방식을 이용해야 합니다. 이에 시민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양방향 문자 메시지 서비스를 도입하겠습니다. 양방향 문자 메시지 서비스가 도입되면 직원 개인 휴대폰 번호가 아닌 신뢰성 있는 행정번호로 문자, 이미지, 동영상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시민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은 문의 상황, 각종 서류 제출 등을 문자 메시지를 활용하여 편리하고 신속하게 행정기관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6개 현안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주기록원 2024년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기록원은 청주의 기록력으로 어제와 오늘을 내일로 이따를 부서 비전을 두고 2가지 추진 전략에 따른 7가지 과제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페이지 95, 보존 문서고 추진 확보입니다. 지난해 시청사 이전에 따라 청주기록원에는 약 20만 건에 달하는 기록물이 일괄일관되어 문서고가 망고 상태이며 현재 임시청사 제2임시청사 흥덕보건소에 임시 보관 중인 기록물은 훼손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기록원이 보유하고 있는 옛 청주시 청원군 기록물도 이관받아야 하기 때문에 유효 공간을 발굴하고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간 확보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페이지 96. 청주기록원 조직 확대 추진입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의 연구기록물 관리기관인 청주기록원은 기록연구사 정원 5명의 6급 사업소로서 독립사업소로서의 전문적인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5급 사업소로 조직 확대를 위한 검토 요청과 함께 지속적인 조직 기능 및 업무 확대, 예산 확보 등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페이지 99. 청주 기록화 사업입니다.
각종 개발 등으로 시시각각 변화하는 지역의 모습을 기록하여 삶의 증거를 보존하고 후대에 전승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시의성이 있어 지금 당장 기록화가 시급한 곳을 대상으로 사진, 영상, 구술 체록 등으로 기록화하고자 합니다. 또 청주시 경관 기록화를 위해 청주시와 각 구청, 직속기관 읍면동을 스팟으로 삼아 그 일대를 기록으로 남기겠습니다. 페이지 100. 통합 10주년 기념 특별 전시회 추진입니다. 이번 통합 청주시 10주년 기념하여 통합 청주시의 탄생 과정과 발전사, 미래 비전을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자 특별 전시를 추진합니다. 특별 전시에 연계하여 청주시 통합 기록의 수집 공모전과 시민 참여 이벤트를 추진할 예정이며 특별 전시 일부를 가공하여 4개 구청 순회 전시로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청주기록 시장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부서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사항 등을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노학 의원님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 잠깐 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1월에 정기 인사 시 업무분장 하실 때 새로 오신 분하고 기존에 계신 분하고 이런 업무 분장 또 업무 인수인계 같은 게 잘 되는지 점검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나요, 저희 시에? 자치행정과장 김남희입니다. 네, 정기기 인사가 발생을 할 적에는 인수인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우선 공문적인 부분도 각 부서에 지금 전달하고 있고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점검은. 일전에 제가 지역에 다니다 보니까 자기 시간 참 미담인데 자기 근무 시간 이외에 새로 오신 분을 기존에 있으신 분이 민원에 해결 못한 부분을 이렇게 해서 못해서 새로 오신 분이 하실 거다 이런 피드백과 함께 불악의 이장님들이나 단체장님들을 소개시켜주고 이분이 새로 오셔서 제 업무를 다시 할 거다 이렇게 해서 동네에서 저한테 상당히 미담 사례를 얘기하실 때 저도 한편으로 좀 흐뭇하고 우리 청주시 행정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좀 더 강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반면도 있는가 하면 또 잦은 인사로 인해서 읍면에 읍면장님께서 6개월마다 이렇게 바뀌는 지역은 사실 상당히 지역분들이 좀 혼선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행정에 그렇다고 해서 인사 부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 잦은 인사에 있어서 피드백이 잘 되고 업무의 추진이 안 된 부분은 반드시 후임자한테 얘기를 해서 업무 인수인계가 좀 잘 돼서 그런 행정에 물론 여러 가지 지금 소통으로 공감하는 시정 추진 이런 부분도 큰 것도 좋지만 작은 것을 놓치지 않아서 우리 청시 행정이 좀 신뢰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 한번 다시 한번 행정과에서 좀 잘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한식 의원님. 예, 김한식 의원입니다. 신민철 감사관님께 9페이지 종합 감사 관련돼서 여기 감사 대상이 이제 26개 기관 이제 일반적으로다가 이제 행정기관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민간 부분도 감사를 하시죠? 예, 감사관 심철입니다. 예, 맞습니다. 민간 부분 올해 감사할 계획서 있으면은 어디 할 건지 좀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14페이지에 있는데요. 이제 우리 지방 공기업하고 출연기관 그래서 3군데를 할 거고요. 민간 위탁에 가는 거는 사회복지 분야 20개 기관에서 할 겁니다. 언제 감사를 할 거고 계획서 좀 한번 주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규황 인수담당원님 15페이지에 보면은 공무원 제가 이제 오늘 처음 봤는데요. 청주시 공무원 새 노동조합이라고
이게 다시 이제 만들어진 게 이제 2020년도에 만들어진 것 같은데 이게 노동조합이 또 다른 사람이 또 설립한다고 그러면 또 가능한 건가요? 인사담당관이 이게 가능한 복수노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전공로가 있고요, 새노조가 있고 지금 그 노동부에 그 밑에 보시면 청주시 장애인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신고는 해놨습니다. 근데 아직 그 조합원을 모집을 못해서 공식적으로 활동을 안 하고 있지만 지금 공식적으로는 3개 노조가 있는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부서에서도 기존의 노조원이 있고 또 새 노조원이 또 있고 근데 같은 부서에서 그 읍면동에도 이렇게 그 노조가 틀릴 경우에는 서로다가 또 알력도 생기고 또 서로 업무 보는데도 지장도 있지 않고 그럴 그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기존에 이제 거기 그 노조원이 새노동조합이 300명이 있는데 새로 영입을 하려고 또 그 직원들한테 이렇게 그 얘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좀 제가 보기엔 트러블도 많이 생길 것 같고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다가 노조 설립을 그냥 늘어간다니 과연 청주시에 우리 저기 그 공무원들 그 화합에도 맞는지 좀 이게 좀 많이 염려가 돼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지금 어떻게 그렇게 20년도에 이제 이렇게 설립이 돼가지고 300명 이거 모집을 하는 것도 이 가서 설득을 하고 그런 작업이 필요했을 텐데 그런 과정 속에서도 잡음도 발생했을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 청주시 이게 그 공무원들 화합에도 별로 안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인사 담당관 이경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전공로하고 새노조하고 지향점이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무원의 선택을 폭을 높이기 위해서 그 새노조가 지향하는 그 조직의 목표 또 전공로가 지향하는 조직의 목표가 좀 다르기 때문에 좀 그 취향에 맞게끔 본인이 선택해서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또 저희 입장에서는 어차피 뭐 그 청주시 발전을 위해서 청주시 공무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하게 다 상담하고 또 거기서 요구하는 사항을 저희가 그 수용할 건 하고 또 부득이 못하는 건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추진해서 둘 양 조직이 더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이게 그 협의를 본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네 군데 장애인까지 합쳐하고 네 군데를 각각 협의를 보는 겁니까? 노조별로다가 어떤 사안이 있으면은 또 그 단체하고 또 협의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지향하는 방향이 틀린 새노동조합하고 기존에 있는 거하고 또 각기 목적도 다 다를 텐데 그렇게 그 협의를 보는 것 자체도 힘드실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네, 저희가 그 공무원은 3개의 노조가 있고 공무직은 2개의 노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공무직하고 공무원하고는 좀 조직이 좀 상이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조직에서 요구하는 그 요구 사항은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일어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물론 전공로하고 새노조가 요구하는 저희가 다 다르지만 그래도 그 제도권 안에 있는 그 조직이고 또 저희가 공무원이라는 제도권 안에서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수용해서 저희가 직원 복지라면 충분히 수용해서 반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기존에 있는 청주시 이게 노조도 뭐 그 화합 행사라든지 이런 걸 또 그 전에 해놓은 걸 봤는데 또 이 새노동조합도 그런 화합 행사를 또 본인들이 별도로 할 거고 어떤 그렇게 파벌적으로 다 나간다는 자체가 이게 그 현재 나가는 방향에 좀 안 맞는 것 같아갖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담당관님께서 알아서 잘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그 정책기획과장님한테 그 12쪽인데요. 그 맨 마지막에 성과계약 평가가 있는데 23년도 그 성과 낸 저기 그 마지막 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성과 낸 그런 결과서인가요? 그게? 예. 그것 좀 한번 좀
저한테 좀 자료 좀 갖다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의원. 네, 정재 의원입니다. 네, 먼저 정책기획과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뭐 여러 가지 현안이 있고 이제 추진과제 적어주셨는데 여기 자치법 및 소송 대응력 강화도 추진과제 9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드리는 이유는 본의원 이제 오창 기반으로 활동하다 보니까 오창 소각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주민 불만이라든지 우려가 계속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회기 시작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직 그 3심건에 대해서 결과가 언제쯤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은 포착하고 계시진 못한 거죠? 네, 정책기획과장 남석하입니다. 지금 대법원에서 심리를 진행 중인데요. 그 대법 심리는 그 사안에 따라서 이게 어떤 거는 또 뭐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답변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언제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들도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그 소각장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또 뭐 총선 기조 속에서 이렇게 좀 정쟁화시키고 이런 좀 상황들이 있고 그래서 주민 전반에 이제 뭐 패소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또 조금 파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라든지 시장님 여러 차례 밝혀주신 것처럼 어찌됐건 적극적으로 반대하겠다, 결사 반대하겠다 이런 의지를 계속 표출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외에 뭐 승소하면 제일 좋을 것이고 만약에 패소하더라도 어떻게 좀 대응해 나가겠다 이런 좀 구체적인 플랜 같은 건 아직 좀 모색이 돼 있을까요? 지금 그 패소를 목적으로 대응 플랜을 하는 건 좀 시기적으로 좀 이른 것 같고요. 그 이후 대응도 저희들은 검토는 하고 있지만은 일단은 의원님 걱정하신 만큼 우리도 일단은 승소를 목적으로 지금 대법을 하는 거니까요. 그 적극적으로 승소를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당연히 승소를 주민들도 원하고 계시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원하고 계시는데 그 승소를 위해서 이제 최선의 노력을 했느냐 뭐 이런 우려도 계속 있고 그래서 제가 패소에 대한 플랜을 뭐 최우선 목표로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제 패소에 대한 우려가 있으니 그에 만약에 패소했을 경우에 어떤 플랜으로 접근하겠다는 것을 좀 제시를 해놓고 저희가 사전에 준비해놓는다고 했을 때 만약에 불가피하게 패소했을 때도 좀 원활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시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병합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정책기획과장 남석합니다. 예, 그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다 적극적으로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그 자치행정과장님 하나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년도에 이제 그 행감도 그렇고요. 많은 의원님들께서 좀 관심 가진 사안이 또 본의원도 많이 가졌었고요. 그 주민자치위원회 뭐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이 통장 분들에 대한 뭐 지원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논의가 있었고 이제 뭐 좀 장차 챙겨나가겠다고 조금 추상적으로 아직은 계획 단계가 있었던 것 같은데 또 최근에 뭐 주민자치위원회 분들도 좀 많이 대거 교체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훈련이라든지 이런 지원책 같은 게 좀 새로 모색된 게 있겠습니까 혹시? 자치행정과장 김남희입니다. 우선 그 6기 주민자치위원을 그 선정하 위촉하는 과정에 좀 불미스러운 일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지역 주민자치위원회의 역량이 이제 강화되고 활동량이 이제 넓어지니까 그거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많아졌다는 긍정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지금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가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당연히 이제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끔 뭐 상호 우호 협력 증진이라든지 역량 강화 사업이라든지 그런 거는 올해도 이제 추진할 사항이고요. 역량 강화 사업으로는 동아리 운영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민자치위원 직무 교육을 또 할 예정입니다. 직무 교육을 할 경우에 할 적에 그런 이제 그 주민자치위원들이 가져야 될 역량 아니면 역할 그런 부분들을 더 세세히 해서 더 강화시켜서 교육을 이제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계획들 잡고 이제 시행 예정인 것 같은데 그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이 통장분들이 좀 결국은 이제 이용자 입장에서 좀 실효적으로 개선됐다 이렇게 느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구도 계속 있는 것이 사실이고 잘 알고 계실 테니까요. 의지 밝혀주신 것처럼 좀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이루어지도록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2024년도에.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안전정책과장님이랑 인사담당관님 좀 공통사항일 것 같은데 뭐 최근에 사실 뭐 작년도에 저희가 본의 아니게 뭐 크고 작은 사건들도 많았고요. 그래서 시민들의 이제 안전불감증도 좀 커지고 있고 또 이제 최근에 행안부에서 2023년도 그 전국 지자체 안전지수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행히 뭐 많이 떨어지는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상생 여력이 많이 있는 수준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좀 개선이 중요할 것 같은데 또 최근에 뭐 본의원도 그렇지만 김영건 의원님도 그렇고 어쨌든 안전정책 수요라든지 책임감이 계속 이제 지자체에 드러나니까 실질적으로 분과 내지는 이제 증언 같은 것이 필요하다라고 많이 요청을 드렸었고 그래서 좀 최근에 실질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론 보도라든지 이런 거 보니까 뭐 안전과 재난과 이렇게 나누는 의견도 있고 또 세계과까지 조금 더 적극도 있게 추진하는 방안도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실질적으로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는 건지 또 그 개편 과정에서 좀 애로사항이나 이런 거는 없는 건지 좀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전정책과장 최영근입니다. 예, 저희 안전부서에서는 일단은 뭐 처음에 작년에 이 안전에 대한 수요 뭐 이런 거에 이제 부응하기 위해서 이상 기온이라든지 적극적으로 대처하기엔 조직 개편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당초에는 이제 세계과까지 도의 체계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사회재난과하고 자연재난과까지 이렇게 분과를 세계과로 해서 안전정책과까지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그랬는데요. 일단은 그 정부에서 어떤 건의도 했었습니다. 저희도 찾아가서 그 조직에 대한 이제 필요한 인력 같은 거라든지 행안부에서라든지 건의도 했는데 지금 당장으로서는 이제는 지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인력, 총원, 총경 인건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으로서 힘들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고 저희가 이대로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차원에서 지금 인력 조직을 가지고 최대한의 이거를 좀 분과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해가지고 세계과는 좀 무리인 것 같고요. 두 개과라도 이렇게 좀 먼저 해서 좀 조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뭐 그렇게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잠정 몇 월 정도까지 뭐 개편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혹시? 예,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저희가 지금 조직 개편 설계 중에 있고요. 네네. 저희가 지금 대통령령으로 든 기구조항 규정이 3월 말에서 4월 초에 공포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 규정에 의하면 저희 청주시가 75에서 90만 인구는 6개 국밖에 둘 수가 없는데 국 상한선이 폐지되고 지금 신성장 전략국이 한시기구로 2025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도에서 승인을 협의를 해서 그게 조직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 협의권도 지금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난 2월 7일까지 입법 예고가 끝났고 저희가 행안부에 확인한 결과 지금 입법 예고안대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입법 예고안을 기준으로 저희가 조직 개편을 준비 중에 있고요. 아까 안전정책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안전정책과는 분과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저희 청주시처럼 인구가 비슷한 수원시, 창원시, 고양시 조직을 좀 봤는데 지금 현재 저희 조직하고 비슷하게 그 조직 개편 조직을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일부 부서에서는 뭐 그 재난 담당관으로 그 별도 조직으로 빼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적으로 저희가 우리 조직을 창원시, 고양시에 좀 가서 좀 협의를 한 결과 이제 그 문제가 좀 발생이 되면 같은 국 산하에 있어야지만 국장이 통솔할 수 있다. 신속하게 협의가 되고 정리가 된다. 그런 의견을 많이 주어서 저희들도 별도의 담당관으로 빼지는 않고 국 산하로 국장, 실장 산하로다가 두 개 과를 분과하는 형태로다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더 좀 조직원들의 의견을 좀 수렴하고 해서 저희가 4월 정도에 의회에 상정하고 저희가 7월 1일을 목표로 해서
저희가 조례, 규칙, 규정을 다 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런 뭐 가장 최적의 방안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고민해 주시고 계신 만큼 좀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저희가 또 전년도에 수해도 났고 이러다 보니까 만약에 말씀 주신 7월 정도까지 이렇게 조직 개편이 돼서 그 호우 피해 기간 이전에 좀 준비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또 본의원이 좀 지난해 많이 요청드린 부분인데 그 또 결국 이제 저희가 조직이 좀 개편되고 좀 확대 기조이다 보니까 또 충원을 또 같이 논의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뭐 방제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확대 충원이라든지 좀 그런 부분도 논의되고 있습니까? 예, 인사담당관님, 의원님께서 작년도에 그 행감 때 지적하셔서 저희가 금년도에 방제직을 3명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8명이 근무해서 근무할 수 있게끔 조금 그 방제직을 정원 도청에 그 신규 공무원 채용 요구를 했고요. 저희가 특히 그 작년도에 그 재난안전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고생도 했고, 또 실적으로 그 뭐 작년도에 수해가 나는 바람에 안전정책과 재난대팀 이쪽으로 이렇게 오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적으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재난안전 가점을 주고, 또 거기에 플러스 중요 직무급 월 10만 원씩을 지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상의 혜택, 경제적인 혜택을 좀 줘서 직원들한테 그 인센티브를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3명 요구하셨는데 꼭 실질적으로 관철될 수 있도록 계속 부탁드리고, 사실 본인도 두 번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 재난안전 부서 이제 근무원이라든지 그 방재안전직분들 사실 그 근무 이제 노동 강도 대비 너무 그런 어려움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지속적인 개선 요청도 있고 좀 논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말씀 주신 대로 좀 전향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계속적으로 좀 관심 갖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휴식을 해요. 아니, 좀 쉬었다가 해요. 뭐 천상 뭐 점심 12시 되려면 아직 멀었는데 한 10분 쉬었다가 그렇게 하는 게 낫겠습니다. 그럼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의원. 아유, 또 이렇게 시정계획에 우리 위원장님 질문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사담당관님, 청주시장님 그 이제 뭐 임기 이제 중반기에 도래가 되는데, 전에 우리 여기 뭐 안전정책과장님 계시지만은 안전에 관한 문제가 최대 그 청주시의 화두였는데, 제가 미리 뭐 그럴 거는 뭐 이렇게 예상해서 말씀드리면 중반기로 넘어가는 것이 이제 인사 문제가 항상 화두가 될 가능성이 없잖아 있는 거에 좀 높아심에 우리 인사 담당관님한테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같은 상임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전반기에 우리 인사 담당관님은 뭐 이규황 담당관님의 그런 어떻든 뭐 잘하신 것 같아요. 저는 원만하게. 어떻든 여기 보시면은 다 이게 성과 창출.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하이직 공무원분들의 이런 그 모니터링을 해보면은 없지 않아 인사 담당관이 성과 중심에 여기 보면 비전이 시민지역 성과 창출 일자라는 공직사에게 만든 거에 원만하게 잘 하셨다고 보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 그 인사에 뭐 잘하시지만 인사의 공정성 확보 방안에서 가장 그 1번이 인사권자거든요. 이게 인사권자의 마음이 변화무쌍하다는 것이 항상 이게 나와야 돼. 그런 거에 우리
앞으로 인사 담당관이 성과 중심의 일 잘하는 공직 사회는 좀 계속 그 추진하시면서 이게 없지 않아 균형을 이야기할 때 참 어려운 얘기거든요. 성과 중심 얘기하면서 균형 얘기가 어려운 얘기인데 우리 인사 담당관님 지금까지 잘해왔듯이 수시로 시장님하고 자리를 마련해서 이러한 성과 중심에다가 균형도 또 맞춰야 돼야 되거든요. 지역 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그 균형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분명히 논란이 되고 말이 많거든요. 그 모든 것들은 임기 중반에부터 인사가 나오거든요. 이게 그래서 하여간 오늘 저는 오늘 각과에 보고하시는 거 봐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위원장님이 항상 말씀하시듯이 선임 상임위로서 항상 우리가 여기 갖고 있는 것이 인사, 정책, 자치, 안전, 감사, 정보 여러 가지 갖고 회계 다 중요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인사 담당관님이 시장의 임기 중반에 시장님하고 충분한 많은 대화를 나누셔갖고 인사가 만사라고 그랬듯이 인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인사 담당관님이 우리가 청주시가 조직 개편에 저도 인사 담당관을 만들 때 부당성을 이야기했지만은 반대를 하지 않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왜? 그 중에서 인사권자가 하는 거는 저는 절대적으로 찬성을 해요. 여기 자치행정과장님 각 동에 순시를 하고 그러지만 저는 여기 솔직히 이런 말씀드리면은 여야가 없다고 하지만은 당이 다르지만은 항상 인사권자의 일하는 거를 정책을 추진하는 거를 저는 동의하고 찬성하는 이유는 그게 시민의 바로 삶과 행복에 직결돼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우리가 시장을 뽑아놓고 그거를 너무 반대하고 그러면 썩 좋지 않다고 봐요. 밀어줄 건 밀어주면서 그것이 왜 잘 돼야 되느냐? 시민의 청주 발전과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저도 나이가 이런 얘기하지만은 60 넘다 보니까 항상 그런 어떻든 청주시장이 또 바뀌고 또 새로운 사람이 할 때 우리 청주시가 발전해야 된다는 근본 기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발전을 해서 우리가 후배들한테 좋은 청주시를 물려줘야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속에서 오늘 쭉 이야기 들어보면 고생하는데 가장 염려스러운 것이 인사거든요. 그런 것들이 인사의 공정성, 성과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맞는 또 보이지 않는 지역사회의 균형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런 걸 좀 염두에 둬갖고 우리 이제 중반기, 후반기로 넘어가는 우리 시장 임기에 우리 관련 부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잘 일을 처리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 담당관님, 하여간 이규환 인사 담당관을 믿고 잘하셨고 그런 입장에서 잘하실 거라 좀 믿고 이런 말씀을 좀 당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신 말씀 있으면 하시죠. 인사 담당관 의견입니다. 의원님 고견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인사를 함에 있어서 저희가 아까 성과 플러스 균형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저희도 고심하겠습니다. 고견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신민철 감사관님. 이 고위 공직자 청년 리더십 강화를 통한 부패 제로 추진 사업 중에 10쪽입니다. 10쪽. 청렴 한마디 챌린지 해서 이 관련해가지고 시책 설명이라든지 만족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관 심철입니다.
이게 이제 그 국장급 이상 그 청렴에 관한 문구를 이제 사진을 찍어서 전 직원들한테 메시지 형태로 팝업 형태로 전파를 하는 겁니다. 간부급 공무원 이상들이 솔선수범해서 청렴을 실천하겠다는 의지 표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 직원들한테 보내는 예, 건가요?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간부 공무원들이 이제 일반 직원들한테도 전부 이렇게 전파해서 그렇습니다. 이 청렴 쪽에 그 리더십을 발휘를 지금 하시고 계시다. 근데 올해도 계속 이 사업은 유지가 되는 건가요? 예, 그래서 올해 계획에 담아놓은 겁니다. 예. 이제 횟수로 3년째 들어가는 건데, 물론 뭐 현실하고 현재 현 시점하고 이게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나 이런 것도 좀 그 고민을 점검 차원에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2022년 8월 그 지금 이범석 시장님이 민선 8기죠? 8기 시작되면서 이게 이제 추진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참 내부 전선망을 통해서 전 직원들한테는 그 청렴 관련 그 공직자로서의 지켜야 될 도리 이런 그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 걸로 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의 효율성이 이 만족도가 이게 높다면은 계속 해야죠. 계속 해야지 되지만은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이 변화가 빠릅니다, 이게. 사실. 그래서 시대에 딱 발 맞춰가지고, 참, 요런, 안도 좋지만은 또, 나름대로, 시책 개발을 해가지고 더 좀 공직자들을 머리에 쏙쏙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안을 좀 개발을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은 나에게 보내는 청렴 엽서 해가지고 이 자체도 간부 공무원 그 스스로 내가 뭐를 하겠다 이러한 그 마음속에 있는 저기를 이 엽서에다 해가지고 이걸 어디다 제출하는 거예요?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거예요? 예, 그걸 구체적으로 좀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입니다. 이거는 5급이 사항인데요. 이것도 이제 그 전산망을 이용해서 하는 건데 거기서 이제 엽서 형태로 자기가 다짐하는 엽서를 적는 겁니다. 한 번도 안 빼놓고 다 하게 다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공개를 하고 있다. 공개는 아니고 이건 공개는 아니고 공개를 안 하면은 그거 해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다닐지 이거 모른단 말입니다. 내가 그래서 의아스러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다짐한다는 의미로. 예, 글쎄 그렇지.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안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래서 참 의아스러워 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또한 종합 감사를 할 때 기관별 주요 사업에 대해서 이제 맞춤형 그 감사를 추진할 때 뭐 전문 시민 감사관 그 외부 전문가죠. 이분들을 뭐 참여시킨다고 했는데 그 외부 전문가들은 어느 선에서 그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거예요? 감사관 심의철입니다. 지금 전문 시민감사관이 지금 법률 회계, 복지 환경, 건축, 뭐 경제, 도시계획 이래서 총 10분. 10분을 지금 외부 있습니다. 인사로 전문가로 다 초빙해 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효과가 상당히 있나요? 이게 이제 이분들이 뭐
그 참여가 100%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또 일반인도 8명이 있고요. 같이 하는데 뭐 아주 디테일하게 하지는 않지만 시민의 눈높이에서 좀 안전 점검을 통해서 그 사업 부서에 제안을 한다는 그런 의미는 있습니다. 제안을 하고 뭐 이분들이 뭐 실질적으로 무슨 감사를 한다 그런 건 이런 없습니다. 저기는 예. 뭐 거기까지는 접근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고 이제 조언 정도 의견 제시를 하는 그 저희 근데 이제 지금 감사관 소관인지 정책기획과장 남석화 과장님 소관인지는 몰라도 뭐 소관이면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제 그 삼남동에 위치한 두꺼비 생태관 관련해가지고 이게 몇 년째 그 소송으로 인해가지고 지금까지 참 결론이 안 나고 지금 미뤄져 왔는데 이게 예민한 부분입니다. 사실 이게 뭐 청주시가 뭐 패소했다는 식으로다가 언론에 나왔어요. 근데 이 지금 어떻게 된 사안인지를 의원님들도 지금 모를 겁니다. 좀 구체적으로 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민간 위탁인데요. 이게 이제 19년도에 의회에서 그 예산 집행에 대해서 그 조사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부서에서 20년도 처분을 해서 22년도에 직영으로 다시 됐는데요. 1심에서는 1,500만 원에 대해서 1,000만 원이 기각이 되고 500만 원은 환수가 정당하다라는 걸 해서 2심에서는 이제 다시 청주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청주시에서 이제 상고를 했는데 대법원에서 이제 기각된 사항입니다, 이게.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2심에서 청주시 패소된 거가 그 협약서에 정산할 때 환수를 다 했어야 하는데 절차상 그때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환수할 수 없다. 지금은 정산할 때 했어야 한다. 청주시가 그러해서 이제 패소가 된 거죠. 민간이탐의 부적정의 집행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행정 절차의 미비로 인해서 패소를 했다. 그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 공직자들이 항상 이 행정에 대해서는 진짜 그 신경을 써야 돼요. 이게 나중에 가가지고 이렇게 제대로 가지 않고 참 의도되지 않은 그런 방향으로다가 결론이 나오고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항상 행정을 처리하실 때 제때 하자 없이 그렇게 또 이렇게 해 주시리라고 믿지만은 또 미수가 종종 있을 겁니다. 또 우리 이 행정은 또 우리 소관 상임위 이 소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한마디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사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제가 조금 더 화걸랑 그래서 하여튼 뭐 행정에 대해서는 절차상 모든 문제를 항상 우리 과장님들께서 뭐 꼼꼼하게 매사에 좀 처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규영 인사담당관님한테 지금 구쪽에 보면은 그 분명한 성과에 상응하는 평가 구현해가지고 전방위적 평가 다지기 다면 평가 정기 운영 이렇게 지금 안이 올라왔어요. 그 평가 방법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인사 담당관 이기환입니다. 이 단평가인데요. 작년도 6월달에 처음으로 한번 했고요. 예. 저희가 피평가자를 피평가자는 저락을 하면 저랑 같이 근무한 피평가자랑 같이 근무한 5년 전까지 근무한 사람 중에서 랜덤으로 이렇게 선출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6급이 하는 4대 6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평가자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전산 시스템으로 평가를 하는 거고요. 저희가 그 평가 결과는 청주시 전체 평점 100점 만점에 몇 점, 청주시 전체가 그러고 그 개인의 점수는 우리 청주시 전체에 몇 점인데 당신은 몇 점이다. 이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통지를 해주는 거고요. 평가 항목은 10개 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면 평가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 지자체는 몇 군데 정도 돼요? 저희가 대표적인 게 서울시 도봉구고요. 충주시하고 몇 개의 지자체가 있습니다. 뭐 많지는 않고요. 네, 많지는 않고요. 제가 정확하게 한 10개 지자체 정도는 이 다면 평가를 제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다면 평가에 대해서 그 효과는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네, 저희 그 다면 평가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계속 평가자가 바뀌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할수록 신뢰도가 좀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부분의 그 도봉구라든가 대표적인 게 도봉구인데 도봉구에 이렇게 확인하고 벤치마킹을 가보면 그거를 가지고 실적으로 그 승진 인사, 전보 인사 요때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평가자가 1인당 뭐 10명을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피평가자, 피평가자랑 같이 근무한 사람 중에서 10명을 선정하는데요. 그 5년 동안 역으로 해서 5년 동안 같이 근무한 사람이 몇 사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서 10사람을 뽑는 겁니다. 랜덤으로. 그 10사람을 뽑아가지고 거기에서 또 평가를 하고. 네, 그래서 10사람이 선정이 되면 평가자로 선정되면 전산상으로 딱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자칫 불공정이 또 발생할 가능성도 없잖아 있겠네요. 이 시스템은 평가자하고 피평가자가 전혀 모르게끔 저희가 인사상 시스템으로 그래서 작년도에 그 위원장님이 여기 그 구축비인가 전산 시스템 구축비를 예산을 편성해줘서 그 시스템으로 평가자하고 피평가자가 누군지를 전혀 모르게끔 저희가 익명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김남희 과장님, 자치행정 과장님께. 네, 자치행정 과장 김남희입니다. 예, 뭐 다른 게 아니라 엊그제 제가 저 문화재주청에서 민주평통 그 행사를 하는 데를 참석을 했었어요. 거기에 보니까 뭐 시장님도 안 오시고 의장님도 뭐 바쁘셔가지고 제대로 못 오셨더라고. 또 일정이 토요일이라 또 그런지는 몰라도 이게 행사를 다문화 북한 이탈 주민들 해가지고 거의 뭐 보니까 100명 가까이 한 7, 80명 이렇게 해서 뭐 윷놀이를 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오라고 해가지고 가봤더니 왔었어요. 늦게 참석하셨지? 그 1시에 오셨어요? 그 원래 11시에 시작은 했어요. 11시에. 그 시작은 11시에 이렇게 가봤는데 우리 직원분들이 나는 못 봤어요. 그래 거기에 관련자들이 아이고 그 시청 직원분들이 어째 한 분도 안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청주시에서 어쨌든
시비를 뭐 이렇게 보조금으로 줘가지고 운영하는 데는 그래도 가가지고 어떻게 행사를 하나 그 확인은 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물론 뭐 행사가 뭐 한두 개가 아니고 워낙에 많다 보니까 바쁜 줄은 알지만은 좀 직원들 간에 좀 나눠가지고서라도 그러한 행사에는 그래도 잠깐이라도 가서 시작하는 거라도 좀 이렇게 보고 그렇게 하면은 거기 이제 그 행사를 추진하는 분들 이런 분들도 나름대로 그 행사를 하면서 나름대로 또 조심해야 될 거는 조심해야 되고 또 그 양반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시에서 이렇게 참 와가지고 다들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자부심도 있을 테고 그런 면에서는 좀 신경 좀 써야 될 것 같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 김남희 과장님 한 말씀 하세요. 말씀드릴까요? 예. 어쨌든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희 이제 민간 단체가 이제 뭐 국민단체 포함해서 뭐 소속되지 않은 단체 이렇게 많은 단체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이제 참여하고 뭐 관리하고는 있는 부분이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좀 누락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습니다. 예, 다만 지금 이 행사 자체가 저희랑 관련 없이 하는 행사인 거는 맞긴 하는데요. 어쨌든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습니다.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은 어쨌든 거기에 보조금 좀 나가는 거 있죠. 민주평통 관련해서 보조금이 나가고요. 예, 글쎄요. 그렇지 않은 행사가 또 자체적으로 그냥 예. 거기에는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그 보조금을 가지고서 그 사업을 추진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지 관련 없는 데는 갈 필요가 없지 뭐. 그죠? 그 행사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행사라서 다만 이제 민주평통에 이제 다시 정리를 말씀해 드리면은 민주평통에 이제 저희가 이제 보조금을 지급을 해서 운영을 하는 단체는 맞습니다. 맞고요. 근데 이제 그날 당일에 한 행사는 저희 이제 시랑 별개적으로 행사가 이루어진 부분이라 저희가 이제 관심이 조금 부족했는데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예. 거기가 1년에 그 사업비 그 지원이 뭐 다른 거 다 제외하고 한 3천만 원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무슨 사업을 하든지 뭐 그거는 자체적으로다가 자기들이 뭐 하겠죠. 인건비 포함해서 6,800 정도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인건비 포함해서 예. 그 저기 운영비 빼놓고. 예, 운영비 빼고서는 5,700 정도가 5,700이 간다고요? 네네. 그 범위 5,700 범위 내에서 자기 내적으로다 이렇게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그날 한 행사는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이제 사업 계획 승인 받아서 자기들 저기 저 주머니 돈 끌러가지고서 그 사업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건 다른 단지 북한 이탈 주민 관련해서 행사를 한 부분이라서 그쪽 충청북도 뭐 이탈 주민 관련해서 그쪽에서도 나오고 이쪽에서 뭐 알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뭐 시간도 많이 되고 했는데 2023년도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결과에 보니까 2021년에는 그 우리 청주시가 마그룹에 속해 있었어요. 마그룹이면 꽃입니다, 사실. 이 청주시가 이제 행안부 국민권익위원회 평가에서 23년도 지난해 말에 나등급으로다가 아주 많이 그
상당히 평가가 좋게 나왔습니다. 이 자체를 가지고 제가 질책을 하려고 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칭찬을 해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 이렇게까지 우리 청주시가 충청북도에서 인구가 과반 이상이 되고 또 공무원 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지자체보다 충청북도 내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등급까지 이렇게 상승을 했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우리 과장님들을 비롯한 민원과 소관이죠, 이게. 예. 이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이 과장님만 고생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 이상률 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감사관님, 인사담당관님, 정책기획과장님, 자치행정과장님, 하여튼 안전정책과장님, 하여튼 이 자리에 계신 저기 잘 안 보여가지고서 저긴데 진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시고 참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등급까지 가려면은 가등급을 받으려면은 이거 보훈이나 인구 3, 4만 이렇게 되는 데는 하면은 성적이 상당히 좋겠죠. 하지만 우리 여기 청주시 같은 경우는 몇천 명 그러니까 4, 5천 명 되는 이 공직자들 이 민원 서비스 평가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 좋게 나등급까지 올라왔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정말로 수고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의원님들 박수 좀 한번 쳐드려요. 어? 이럴 때는. 그러니까 더 잘하라는 취지에서 박수 쳐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다 보면은 가등급까지도 가겠죠. 하여튼 이런 식으로다가 좀 이 자체가 좀 신용평가가 이렇게 잘 나오고 하는 그 자체는 꿀잼 청주 도시로다 가는 아주 유익한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좀 칭찬을 해드렸습니다. 의회에서야 칭찬도 해드리고 질책도 해야 되고 근데 잘한 건 잘했다고 말씀드려야 돼요. 예, 김영근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 감사관님 민간 위탁 보조금 사업에서 그때 말씀하시는 거 보면 관리, 감독, 감사를 해서 부당 집행에 대해서는 당시에 환수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제 감사부서에서는 그 보조금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아니 이제 어쨌든 이거를 저는 그걸 얘기하는 지적을 했는데 이거로 인해서 이제 민간 위탁에 대한 게 이제 논란이 되는데 만약에 금방 제가 말했듯이 관리, 감독, 감사를 해서 부당한 집행이 있었으면 환수를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당시에 환수를 해야 된다. 정산 때. 예? 정산 때 사업부서에서 정산 때 환수를 했어야 된다. 정산 때. 네네. 정산이라는 의미는 연말 정산 때 사업 보조. 만약에 지급을 해갖고 정산 때 환수를 못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는 환수를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는 조례에 근거한 거는 그때 안 해도 되는데 이거에는 조례 법적 사항이 없고 협약서에 의해서만 민간 위탁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그렇지 당연히 협약서 그죠? 예, 협약서 내용에만 거기 조례 없어요. 예, 조례가 없어서 협약서의 문구에 관한 것만 조치를 제안을 받기 때문에 협약서 내용에. 근데 이것도 민간 위탁이잖아. 협약서는 이때 이 사업도 민간 위탁일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하여튼 법인이든 단체든 개인한테 주는 게 민간 위탁이거든요. 감사관님 그런데 그러면은 부당 관리감독 감사해 갖고
정산 때 환수를 하든지 조치를 해야 된다. 정산이 넘어가면은 환수를 뭐 돈도 없고 환수를 못 하게 되면은 방법이 없다. 조례에 근거한 거는 그 이후에도 가능한데 아니 민간 예, 예. 이탁이 감사관님 조례가 없어요. 민간 이탁 우리 그때 제가 그 인사 담당관인 민간 이탁 현황 그 공공 그 위탁을 제가 받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 보려고. 그런데 그러면 이것도 민간 이탁이야. 뭐 협약서는 뭐 나름대로 협약서 효력이 있겠지만 이것도 이 당시에 이걸 조례를 해달라 할 때 제가 파악을 해서 알아요. 그래서 저 안 했어. 그런데 이것도 민간 이탁이라고 보거든. 그러니까 그 감사관님은 어떻든 시 입장에서는 민간 이탁은 정산 따라도 제대로 정산을 해서 환수를 해야 된다 이거죠. 네. 그래서 그게 넘어가면은 환수 방법이 없다. 저도 이제 이거 들어오기 전에 이게 예, 예. 저도 이걸 갖고 한만 고민해도 어려운 문제 이게. 그래서 한번. 2심 판결 내용에 그렇게 있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또 자세한 거는 제가 더 공부를 해서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인사담당관 부서에 민간 이탁적에 있는 민간 이탁이 많단 말이야. 정산을 내가 부당집행이 만약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라고 해. 그러면 이걸 좀 어떻든 다시 환수해야 되는데 돈 없다라면 어떻게 해요? 환수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금방 얘기했듯이 넘어가면은 방법이 없다는 거냐 이거예요 지금. 제가 인사담당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우리 사무 위탁에 관한 저기 조례가 있고 50분까지만 대화합시다. 사무 위탁에 관한 조례가 의원님 말씀한 민간 위탁 조례라고 흔히들 말하는데 네. 거기에 조례 보면 네. 계약의 그 협약서죠. 협약서에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할 때 뭐 이런 규정은 있어요. 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는 이 조례가 저도 그 연형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그 산남동 두꺼비 친구들한테 이 위탁을 줄 때는 이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다만 협약서에서 우리 공원관리과하고 두꺼비 친구들하고 협약을 해서 그쪽으로 줬기 때문에 그 협약서 내에서는 환수할 때 계약 기간 만료, 그러니까 3년이면 3년 그 정산할 때 그 환수를 한다는 그 조항이고요. 지금의 그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거기에 조례에 그 불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뭐 속임을 썼다든지 하면은 우리가 환수할 수 있는 조항은 있습니다. 환수 조항이 있는데 지금은. 금방 얘기했듯이 정산 때 환수하는 거냐 아니면 1년 지나고 2년 지나서 환수할 수 있느냐 그거죠. 이건 저희가 감사관에서 정기적으로 2년에 한 번씩 민간위탁 기관에 대해서 사무감사를 하잖아요. 네. 예,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정산할 때 물론 정산할 때는 해당 부서에서 정산이 잘 됐나 못 됐나 이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지만 그게 미스가 되고 미스가 돼갖고 1년을 해도 이게 뭐 정산을 해서 감사관에서 정산해서 추징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징이 몇 년이면 5년인가 이내에 추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은 지금 위탁 조례에는 근거를 갖고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두꺼비 친구들 같은 경우는 감사가 정산하고 나서 감사했잖아. 저기 신감사가 그죠? 아니, 그때 제가 잘 사실 모르지만 이게 정산하고 나서 후에 감사를 해서 이게 발견된 거 아니야? 요거 하나 예를 든다면 우리가 이제 이걸 갖고 민간 이탁에 대해서 고민할 게 좀 있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후에 감사를 해보니까 금방 얘기했듯이 부당 지급이 있어. 그런 케이스 아니야 이게 얘기죠. 그래서 시에서는 어떻든 간에 이거를 회수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회수 못했잖아. 그때 공원관리과에서 그때 당시에 정산 볼 때 그런 환수에 대한 요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 때문에 판결에서 그때 당시에 요구를 했지 않았다는 절차의 미스 때문에 당시 정산에서는 요구를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다가 그때가 미스가 있었다는 얘기. 그렇죠. 시에서는 정산 때 이건 미스가 있고 나중에 이제 금방 얘기했듯이 감사를 해보니까 이게 부당하게 지급된 게 발견됐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 문제가 이제 그 차이에서 논란이 되는 건데
그러면 결국은 여기 이것도 민간위탁이거든. 큰 틀에서 이게 민간위탁 쪽에 이 법률 적용해 보면 민간위탁이라고 보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세부적으로 뭐 협약서를 하든 그런 거는 뭐 그런 문제인데 큰 틀에서 보면 그러면 우리가 민간위탁 때에 정산을 좀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나중에 후에 그런데 지금 금방 얘기했듯이 민간위탁 그 법률에는 당시 정산 아니고 나중에 혹시 그 부당 사항이 발견돼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은 있잖아요. 지금 그 사무위탁 조례에 보면 네. 거기에 이제 위탁자하고 수탁자가 계약을 체결하는데 그 계약 체결 내용에 어떤 경우는 뭐 환수한다 뭐 그런 어떤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다 뭐 이런 규정이 있어요. 예. 그건 수탁자하고 위탁자하고 수탁자에서 서로 합의해서 체결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그 제가 위탁 그 협약서를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그런 규정이 문구가 없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그걸 위탁자하고 수탁자의 계약 관계에서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부서가 패소하지 않았나 그런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이거 민간위탁 청주시 민간위탁 많은 건은 정산 시에 1차적으로 정확하게 정산을 봐야 된다는 뜻 아니에요. 2차적으로 금방 감사부서는 뭐 지나간 것 같고 뭐 1년 지나고 2년 지나간 것도 감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부당행위에 관해서 나중에 이런 게 감사 발견되더라도 이게 만약에 환수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일단은 지금은 환수할 수가 있다 이거죠. 지금은 조항이 있기 때문에 감사를 늦게 보는 거잖아요. 정산 끝난 다음에. 당연하지. 그러니까 지금은 환수 조항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은. 근데 그 당시에 어떤 그 당시에 협약서를 근거로 들어간 건가요? 그렇게 나와요. 예. 예. 그래서 일단 저기 50분 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기관에서는 금년도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4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